자, 두 함수에 대하여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좀 간단하게 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가 2 또는 1인데 이거는 x-b가 1보다 클 때랑 x-b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그럼 일단 연속의 정의를 써야 되거든요. 연속의 정의를 쓰자. x가 a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인데, 이것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성립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fa 곱하기 ga, 여기서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gx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구간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지,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gx의 그래프를 잠깐만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g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친구는 x-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럼 b-1 x b 플러스 1이다. 그럼 b를 기준으로 1만큼 빼주고 1만큼 더한 수 안에 있는 거야. 다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값 b가, 여기서 어떤 값 b가 있으면 b에서 1만큼 빼준 값과 b에서 1만큼 더해준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는 이 gx라고 하는 게 2고, 이렇게 볼까, 이렇게 2 등호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2고, 그 다음에 1이죠. 1. 그 다음에 1-b보다 그 반대 범위에 있다면 2가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뭐 x축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b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b-1과 b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서 항상 연속이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연속의 정의,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식이 항상 만족해야 돼.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gx는 x는 b-1과 b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연속 함수끼리는 곱해도 연속이잖아. 우리 그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디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이 gx가 불연속이 되는 b-1과 b 플러스 1에서만 연속성 여부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연속성 여부만 따져줄 건데, 이걸 이렇게 보자. x가 a로 가는데, x가 a로 가고 x가 a 좌극한으로 가는데, 일단 첫 번째는 b-1로 갔을 때, 그리고 b 플러스 1로 갔을 때, 이 똑같이 두 개씩 넣어보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a 자리에 a의 우극한과 a의 좌극한과 여기 a 자리에 넣어야 하는 건 뭐냐면, a 자리에 미안해, a는 문자 썼으니까 p라고 할게. 이 임의의 실수 p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p 자리에 b-1과 b 플러스 1 한 번씩 대입해보자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만 연속이면 나머지에서는 항상 연속이 될 거니까. 그래서 x 대신에 b-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b-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 이것을 따라주면 되는데, 일단은 b-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이때 gx 값은 얼마냐면 여기 1이거든. 뭐 x축이 대충 여기 어딘가 있으면 여기 1이고 여기 2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될 거니까. 그럼 요거는 b-1인 거니까 f의 b-을 일단 쓸게. 왜냐면은 fx는 다항함수잖아. 어차피 좌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함수값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x가 b-1로 갔을 때, b-1이 우극한으로 갔을 때의 gx 값은 이게 1이니까 이렇게 1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x가 b-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도 마찬가지. 어차피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 각각 함수값을 갖고, 그 다음에 b-1의 좌극한은 숫자 2가 되겠지. 그치? 얘는 2가 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함수값은 얼마냐면 f의 b-1, g의 b-1인데, f의 b-1과 g의 b-1은 f의 b-1 곱하기 g의 b-1은 숫자 1이겠지, 그치? 여기다가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세 개 값이 같아져야 되거든? 이 세 개 값이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f의 b-1 곱하기 1과 그 다음에 2 곱하기 f의 b-1이 같아져야 하는 거니까 결국 f의 b-1은 0이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나 뽑아낼 수 있겠지. 좋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x가 b 플러스 1 때도 보자.
뭐 얘도 똑같이 쓴다면 이번에는 x가 b 플러스 1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인데 똑같이 쓴다면 fx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b-1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을 거고 g의 b 플러스 1은 얼마야? 우극한은 2가 되겠지. 얘는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1의 좌극한으로 b 플러스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가 될 건데 b 플러스 1의 좌극한은 얼마냐면 요거 그냥 1인 거잖아. 그치? 1인 거니까 f의 b 플러스 1 곱하기 1이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f의 b 플러스 1과 g의 b 플러스 1을 실제로 계산하면 f의 b 플러스 1은 그냥 f의 b 플러스 1이고 g의 b 플러스 1은 그냥 함수값이니까 숫자 1이 되겠지. 이렇게 썰 수 있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세 값이 같은 거니까 2의 b 플러스 1과 이거 안 보이려나? 2의 b 플러스 1과 그치? 1 곱하기 b 플러스 1이 같아야 하니까 결국 여기서도 f의 b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좋아. 일단 여기까지 했어. 결국 연속함수이기 위해서는 이 값이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무슨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따라서 f의 b 플러스 1 또 0이고 f의 b-1도 0인 거야. 근데 fx는 어떤 함수냐면 2차 함수거든. 그럼 2차 함수의 두근이 따라서 이것의 두근이 b-1과 b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이것의 두근은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할까? fx의 b 플러스 1로도 0이고 fx의 b 마이너스 1로도 0인 건 괜찮아? 그러니까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인데 fx가 2차 함수면 우리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최고 차이 계수문 k를 놔두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도 f의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fx는 2차 함수인 거니까 두근이 그냥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써줄 수 있겠지. 유진아 이거 괜찮아? 다시 할까 여기? 다시.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좋아. 여기로 두자. f의 b 플러스 1은 0이고 f의 b 마이너스 1은 0인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괜찮지. 이게 fx가 x에 대한 2차식인 거니까 fx 이렇게 써도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이게 두 근인데 fx 자리에 b 마이너스 1과 b 플러스 1을 넣어도 된다는 소리는 그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 최고 차이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b 플러스 1,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어차피 두 근이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것을 전개하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 같아진다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이것도 괜찮아? 중현이 괜찮아? 현지 질문 있어요? 빈지 됐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거니까 결국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야. 맞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지성이 뒤통수? 아니 그만 어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쓰는 건 괜찮지, 그치? 그럼 b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건 이해돼?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gx인데 gx가 b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 괜찮나? 여기서 불연속. 이게 괜찮아, 안 괜찮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도 아니겠지? 이거 불연속인 거 괜찮지? 근데 이 gx라고 하는 불연속, 이 특정 점에서의 불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런 gx에서 어떤 함수 fx를 곱했대.
그치. 근데 연속이 됐대. 그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이라 했으니까 쌤 그때 설명한 연속의 정의를 써야겠지. 연속이려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b 플러스에서 우극한 식, 좌극한 식, 함수값이 그냥 써본 거야, 세 가지를. 그리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f의 b만 1인데 fx는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무조건 연속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서 함수값으로 대체한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싫은 거구나. x가 1로 갔을 때 x 얼마야? 1이라 쓰잖아. 여기다 그냥 숫자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지 않아?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여기 숫자 1은 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fx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넣어도 그냥 b-를 대입한 거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괜찮니? 호영이 이거 괜찮아? 유진이 이거 괜찮아? 왠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으로 그대로 써준 거야 이렇게. b-를 좌극하니 어차피 이거 fx는 다항함수잖아. 그치? 다항함수니까 그대로 써준 거야 그대로.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b-를 대입, b-2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b-1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x 여기만 있다. 그럼 그냥 얘는 다항함수니까 b-1제곱 마이너스 4에 b-1 플러스 a까지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치? 그냥 줄여서 보다 f의 b-1인 거야. x 대신에 b-1 넣은 거니까. 그렇게 쓰고 여기는 실제로 그래프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종현이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했고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온 식이 얘거든요. fx는 이렇게 나왔고 이게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하니까 이 fx를 실제로 전개하면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뭐 마이너스에 이거 두 개 더하면 2b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뭐 플러스에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얘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4가 2b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b제곱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될 거니까 b는 2고 b가 2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유제 2-2번인가? 혹시 이게 2-2번으로 나와있니? 이거 아니야? 이게 2-2번이야? 그 다음에 유제 2-2번 풀어보자. 칠판 지워도 되니? 여기만 지울게. 여기를 지울까 여기를? 일단 잠깐 사진을 찍을래? 잠깐만. 누가 왔어? 근데 이거 사진을 못 찍는데? 이걸로? 혹시 잠깐 카메라 켜볼래? 지호야? 사진 안 줘? 쌤한테 문자 보내줄 수 있어? 찍어가지고 셀카 찍으려고? 아 화질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왜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와? 쌤한테 보내줘? 칠판 되게 이쁘게 나왔다. 뽀샤시하게. 다음 유제 볼게. 이것도 보자.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야. x는 0에서 연속, x는 0에서 연속.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의 정의를 써야 되거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왜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정의만 보면 돼. 연속이라고 하면 임의의 한 점 a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지. 근데 어디서 연속이냐면 0에서 연속이 돼.
그럼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뭐 이렇게 할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1 그리고 f 0이 같으면 이것이면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볼게. 뭐 x가 0으로 갔을 때 fx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현재 fx는 0이 아니면 이렇게 정의돼 있어. 맞지? x가 0이면 a라고 정의가 돼 있네. 그치?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x가 정확하게 0이면 저건 그냥 숫자 a라고 써주면 될 거니까 이 우변을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우변은 그냥 a라고만 써주면 돼. a라고 정의돼 있으니까 a다. 좌변은 뭐냐면 x가 0으로 갔을 때 fx인데 그때 fx는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 fx는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루트에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지, 그치?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의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인겨. 그치? 0분의 0꼴. 이건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거든. 부정형. 그럼 변형을 해줘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 무리식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은 유리화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건 유리화 시켜줄 거니까 분모 분자에 이것을 유리화할 수 있도록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루트에 1 마이너스 x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걸 실제로 곱해보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여기는 x라고 쓰고 루트에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 루트에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에 1 마이너스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보자 이거야. 이렇게까지 쓸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예.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 친구는 a-b, a 플러스 b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인 거니까 이것의 제곱 루트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의 분모는 그냥 x 곱하기 그냥 1 플러스 루트 x, 1 마이너스 루트 x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쓰면 1 플러스 x에서 1 마이너스 x 빼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루트에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에 1 마이너스 x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분자 자리에 남는 건 2x만 남아. 이거 다시 쓸게. 그럼 리미트에 이 친구는 분자에는 2x 남고 분모에는 x 남고 그리고 이 자리에 1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까지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우리 요것만 지금 계산한 거야. 요 부분만. 그치? 그럼 이거 다시 계산하면 이제 0인자가 소거가 되니까 x자리에 실제로 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0만 집어넣으면 분자는 2만 나오고 약분됐기 때문에 루트 1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2분의 2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근데 이것의 극한값을 계산했더니 그게 1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a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상수 a는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됐어? 이제 왜 이렇게 슬퍼? 호야만 괜찮아? 유진이 이거 괜찮아? 은지 괜찮아? 성지 괜찮아? 괜찮지? 지호도 괜찮지? 이 안된 부분 없지? 있어? 없어? 좋아. 그 다음 거 유지로 넘어가자. 자, 여기다 풀게. 두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fx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적혀있네. 그치?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연속. 이 친구가 연속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일단 fx와 gx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 저기서 첫 번째, fx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요건 괜찮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gx는 어때? 분수 함수잖아, 그치? 근데 x-1이라고 하는 함수는 연속 함수야. 이 x-1이라고 하는 연속 함수가 있는데 이 x-1을 나눠준 거지, 그치? 1에서 x-1을 나눠줬으니까 연속 함수로 나눴을 때는 분모가 0만 안 되면 연속이거든? 근데 이거 지금 분모가 x는 1에서 연속이, x는 1에서 0이 되니까 1에서만 불연속인 거야. 맞지? 그럼 x-1이라고 하는 건 1에서만 불연속인데 1에서 불연속인데 이미 1에서 다른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해야 돼? 일단 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럼 연속이 될 거니까 gx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가 1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무조건 연속인 거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fx와 gx가 각각 이렇고 그럼 fx랑 gx를 곱했을 때 이때 fx랑 gx랑 곱했을 때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틀어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x는 1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만 하면 이것이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돼? 연속하면 둘이 곱하면 연속인 거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는 x는 1에서 연속인 연속성 여부만 보면 될 거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쓰자. 연속의 정의 그대로 다시 한번 쓰면 연속의 정의 그대로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그치? 이것이 하나의 함수지, 그치? 뭐 hx 같은 함수값이야, 그치? 이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과 h1이 같으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그치? 유진아 이거 괜찮아? 호영 이거 여기까지 괜찮아? 연속성 여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시 볼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x가 1로 갔을 때의 우극한과 그리고 x가 1로 갔을 때 좌극한과 함수값이긴 한데 이 x-1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보자. 이 친구가 일단 이 fx 곱하기 gx인데 fx 곱하기 gx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 fx 곱하기 gx 쓰면 gx는 x-1분의 1이고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얘도 다항함수고 이것도 다항함수인데 이것의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그것은 어차피 같지 않을까? 이거는 이해돼 안 돼? 여기 다시 할까? 여기 지워버렸네? 왜 지웠지? 물론 이렇게 써야겠지? x가 1로 갔을 때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x-1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어차피 이거는 0분의 어떤 이 값이 수렴해야 되겠지, 그치? 이거 얼마냐면 f1 곱하기 g1이야. 이렇게. 이것이 일단 쓸게. 그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f1 곱하기 g1. 이 세 가지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f1 곱하기 g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정의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 이 값은 이것도 함수값과 같아야 되고 이것도 함수값과 같아야지 이 두 값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이게 어떤 상수지요? f1은 상수잖아? 그치? 이게 상수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이 극한값도 어떤 특정한 상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맞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 이런 걸 계산할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지. 그치? 1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이 다항함수에 1의 우극한이나 좌극한 넣는 거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치?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지연아 이거 이해돼?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오케이. 일단 정의대로 쓰자. 다시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f의 1 곱하기 g1 이 세 가지 값만 같으면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일단 이대로 쓸게. 근데 일단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이 값이야. f1은 얼마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g1의 함수값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얘와 얘 이 세 가지 값이 같아야 돼.
맞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세 가지 값이 같으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쓴다면 이것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하니까 그냥 1 플러스 a 플러스 b고 이것도 얼마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야 이렇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이제 비교해주면 된다 이건데 어쨌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상수가 된다 이거야. 그치? 근데 x를 1로 분자로 보내면 이거는 얼마야? 분모는 0 되지. 이것의 분모는 0이거든. 근데 분자는 얼마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것이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상수가 나와야 한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0분의 어떤 특정한 뭐 1이나 2나 마이너스 2 같은 게 나오면 이거는 무한대, 양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잖아. 그치? 풀마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상수가 나올 수 없어. 괜찮니? 최소한 어때야 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어떤 꼴이 나온다? 0꼴이 나온다. 0분의 0꼴이 나와야만 하는 거야. 이것도 이해돼?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모에 0 나왔으므로 분자도 0 돼야 하므로 결국 첫 번째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즉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도 뭐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여기에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야. 그치? 이 자리 x자리에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것의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x는 1이란 소리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는 지워도 될까? 여기는? 1로 이쪽으로 넘어올게 반대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여기에 x자리에 1 넣어서 0 된다는 소리는 그 뜻은 그냥 이것이 x-1, x-알파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된다는 소리고. 그치? 그러면은 이때 이 극한값이 이거는 0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x-1분의 x-1, x-알파. 이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민지 이거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0인자 이렇게 소거해야겠지. 이렇게 0인자 소거해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도 0이 된다. 그래서 알파가 얼마냐면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x-1에 x-알파니까 x-1의 제곱이 되고 그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응. 내가 질문 지웠는데 지금 또 유지해서 질문 또 있나? 유지 몇 번이었지? 목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자, 이것도 보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fx가 존재. 자, 이것이 존재할 때, 그치?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fx.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 상수로 놔둬도 되거든.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특정 상수로 놔둬도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x분의 fx가 나오면 이거 뭐라 쓸 거냐면 이거 그냥 쌤이 어떤 상수 a라고 쓸게. 그냥 상수 a. 이렇게 상수 a라 쓰자. 그럼 이렇게 보자.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쨌든 분수꼴이니까 뭐 당연히 뭐 나눠줘야겠지, 그치?
근데 이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x로 한번 나눠볼까? x로 나누면 x의 f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fx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상수 a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도 무한대니까 사실은 실상은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x분의 fx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 거니까 사실은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x제곱으로 나눠줘도 되지만 한 번씩 보니까 이게 x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쓸게. x분의 fx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나눠서 쓸게.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실제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지금 수렴하니까 괜찮고 x분의 1도 수렴하지? 무한대분의 상수 0인 거니까 수렴하잖아? 그럼 요 x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도 되거든? 그래서 다시 실제 한번 쓰면 x로 발산할 때 1 플러스 a 곱하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0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a 곱하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0 엥 무한대 이제 보내야지 이렇게 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상수가 아니라 무한대가 될 수는 없어요.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존재한다 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수렴한단 말이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하잖아. 그럼 존재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존재한다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1이든 2든 3이든 뭐 마이너스 100이든 괜찮을까지? 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값을 두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극한값이 수렴이고 이건 발산인데 발산은 세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수렴은 어떤 특정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존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이 있는 건 아닌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응. 그 다음에 몇 번이었더라? 연습 문제 몇 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11번? 1-11 전에는 없어? 그러면 연습 문제 1-10번으로 갈게. 추워? 자, 1-10번 보자. 자, y는 x 플러스 1 위에 2점, 한 점은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t점이 있는데 t, 이게 t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자, 점 P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P를 지나고 이것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인 사자.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면 그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Q라고 했을 때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a p분의 aq. 자, 이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자. 이것도 보면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a점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 p점이 있어. 이 p점은 t, t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이것을 지나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그 점을 q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면 요 점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q라고 하자. 자, 이걸 q라고 했을 때 선분 AP와 AQ니까 AP라고 하는 건 요 길이지, 그치? 선분 AP는 요 길이. 그리고 AQ라고 하는 건 요 길이야. 그 길이의 B에 대해서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보자. 그러면 Q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 잡을게. 그럼 L'의 이 방정식은 뭐냐면 T, T 플러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게 기울기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직선이거든.
그치? 그럼 직선 L'이라고 하는 걸 구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t, t 플러스 1을 지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썰 수 있고 그것의 y절편을 구해야 q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x자리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를 구하자. 플러스 t 플러스 1인 거니까 2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썰 수 있어. 2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q점의 좌표는 0,2t 플러스 1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이건 0,2t 플러스 1. 그럼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AP와 AQ인데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AP, AQ니까 이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뭐냐면 그냥 선분 AP와 선분 AQ를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AQ부터 구하자. 자, 선분 AQ를 구하면 호영아 여기 있으면 보이나? 이제 이거 보여?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선분 AQ를 구하면 요 선분 AQ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0과 0,2t 플러스 1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니까 선분 AQ의 길이는 루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1의 제곱 2t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루트에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다. 이게 선분 AQ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P는 당연히 이 선분 AP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과 t, t 플러스 1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니까 이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면 얘도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0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친구는 2t 제곱 플러스 2t가 4t네. 이렇게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값이잖아. 실제 쓰자.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AP 루트에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AQ는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게 차수가 t에 관한 1차지. 얘도 1차고. 그럼 이건 개수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바로 개수비 쓰면 루트 2분의 루트 4다. 이렇게 써가지고 결국 얼마?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여기는 할 수 있겠어? 이건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몇 번이었지? 16번. 14번 질문 아니었나? 16번 맞아? 그 전에 딴 건 질문 없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지호 또 딴 거 없었어? 연습 문제? 질문? 13번도 질문 있었어? 13번은 체크 문제 아니니까 쌤 이따 쉬는 시간에 따로 알려줄게. 그리고 16번부터 볼게. 자, 연습 문제 16번.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 이것은 4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fx는 3이다. 이걸 만족하는 3차 함수 구하시라고 한 거겠지? 이게 fx는 3차 함수인데 이거부터 볼게. 첫 번째 식부터 봤을 때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더니 실제로 보내봤더니 분모가 0 형태가 나와. 그럼 분자도 뭐가 나와야 돼? 분자도 0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어야지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건 0분의 0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이건 0분의 0꼴이 분모가 0이고 결과값이 수렴하므로 이 fx는 부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1은 0이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x자리에 2를 넣었거든? 여기까지 해야 돼? x자리에 2를 넣으면 분모가 0인데 결과값이 수렴해. 0분의 1이나 2나 상같은 건 안 될 거니까 이 fx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하니까 여기서 FE가 0인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 초기 조건에서 fx는 3차 함수라고 했거든. fx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의 x라고 하는 건 x-1도 근으로 갖고 있고 x-2도 근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한근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실근인 건 자명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최고 차이 계수가 뭐 얼마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쓰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fx를 우리가 최대한 단순하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집어넣자. 첫 번째 이 4라고 하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a에 x-1, x-2 그리고 x-알파. 이때 했더니 결과값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0인자를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0인자를 소거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a에 1-2 1-알파 이 값이 4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의 1-알파는 4다. 즉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4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다가도 똑같이 넣을게. 두 번째 식에다가도 이 우리가 구한 fx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x가 2로 갔을 때 x-2에 a에 x-1, x-2, x-알파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번엔 3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0인자 소거해야 되잖아. 그치? 0분의 0꼴이 될 거니까. 0분의 0꼴이 돼서 0인자 이렇게 쭉 소거하고 x자리에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a에 1, 2-알파를 해서 3이 나온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a에 2-알파를 계산하면 3이 나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럼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되겠네? 여기서 등지법 쓰자. a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기억에서 a라고 하는 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고 니은에서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알파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쓴다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4와 2-알파분의 3은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3에 알파 마이너스 1은 4에 2-알파가 되고 3알파 마이너스 3은 8-알파가 된다. 찍 넘겨주면 이 친구는 7알파. 이게 될 거고 이렇게 넘겨주면 11이 된다. 이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될 거냐면 7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 기억에서 a 곱하기 7분의 11 마이너스 1이 4가 될 거니까 a 곱하기 7분의 4가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7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a는 7이고 그는 7분의 11인 거니까 마지막에 이 자리에 7이랑 7분의 11 넣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그래서 결국 x-1, x-1, 7x-1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뭐 숫자 대입하는 건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fx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응, 좋아.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지금 너희들 한번 풀어볼래? 다시 한번 풀어볼까? 시간 좀만 줄 테니까 정리하고 다시 한 번만 풀어보자. 그러니까 요 책 앞으로 나오는 한 5단원 통틀어서 제일 어려워. 기본 문제 중에서. 이따 이거 볼게. 구함수 fx가 이렇게 있지, 그치?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치? 이것이 불연속인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치? 자, 다시. gx 곱하기 fx가 불연속이어야 돼. gx 곱하기 fx가 불연속이면 이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 봐봐. 일단 fx 자체가 여기 있어, 그치? fx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첫 번째, fx는 어디서 불연속? 0과 2에서 불연속이지. 0과 2에서 불연속. 맞나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gx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gx는 두 번째 gx는 어디서 불연속이 될 거냐면 1에서 불연속이네,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근데 g의 fx의 연속성 여부를 따져주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1의 좌극한이냐 우극한에 따라서 불연속이 될 수 있잖아.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실상적으로 따주면 gx가 안에 있는 게 x가 1이었을 때 불연속인 거니까 실상 안에 들어가는 건 fx이기 때문에 fx가 1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fx, x가 0하고 2일 때랑 그리고 fx가 1이 됐을 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 오지? 지연이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그치? 그럼 fx는 언제 1이 되느냐? fx가 1이 되는 값을 실제로 이렇게 따져주면 요게 이 x좌표 2분의 1이거든? 요 좌표는 얼마나 될 거냐면 3이랑 4가 돼. 기울기 1이고 여기 2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언제 1이 될 거냐면 x가 2분의 1이 됐을 때랑 x가 이렇게 4가 됐을 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은 x가 0일 때, 2분의 1일 때, 그리고 2일 때, 4일 때 이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이 네 점을 전부 다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 정의들 한 번만 해볼게. 자, 첫 번째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g의 f의 x 이거부터 한번 따라주세요. x가 0일 때 한번 x가 0의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일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지? 일단 여기서 또 볼게. 자, fx가 0의 우극한이야.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저게 fx거든? fx가 0보다 좀 더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y는 어때? fx 기준으로 본다면 저것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맞나? 여기까지? 여기 치환해야지. 리미트 t가 2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g의 fx 대신에 t라 쓸 거니까 이렇게 t가 됩니다. 그럼 gx라고 하는 것에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냐면 0이거든? 이 친구는 0이 돼, 이렇게. 이라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fx는 어떻게 가냐면 fx는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걔를 여기까지. 이거는 뭐냐면 fx 입장에서 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지네. 이것에 g의 fx라고 쓸 수 있으니 이 친구는 fx를 t로 칠한다면 t가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gt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맞아, 여기까지. t가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gx에서 0의 좌극한은 얼마야? 이거 0이지, 그치? 이거 얼마냐면 이거 0이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근데 f0은 얼마야? f0은 0이지. g의 0이야. g0은 얼마야? 이것도 0이야.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그럼 fx는 0에서는 연속이 되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0에서는 연속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0에서 연속이다. 2분의 1에서 한번 해보자. x가 2분의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x가 2분의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그리고 함수값인 g의 f의 2분의 1 이렇게 또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럼 또 g의 f의 x고 얘도 g의 f의 x야.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또 볼게. x가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x에 가까워졌을 때 x가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x에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 함수값이 아까 1이었잖아. 1.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지. 이거 괜찮아?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fx 입장에서 본다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g의 fx 값이 되는 거고 또다시 t로 치환하면 1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gt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게 가리키는 값은 얼마냐면 함수값, 극한값은 1이겠지. 맞아, 여기까지? 종현이 이거 이해돼? 네. 마찬가지야. x가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1에 가까워져. 여기가 지금 y값이 1이 나오는 게로 요 값이 2분의 1이거든.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근데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이렇게 되는 중이야. 즉 1의 우극한이겠지. 이것은 1의 우극한이다. fx 입장에서 보면 1의 우극한이고
이때 gfx가 이렇게 될 거고 또다시 이것을 t로 치환을 하면 이것은 gt가 돼. 근데 1의 우극한 t의 1에서의 우극한 얼마? 요거 1이겠지. 그럼 좌우극한 같은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f의 2분의 1은 얼마냐면 여기서 볼게요. f의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인 거니까 1이지. 얘는 1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근데 g1은 얼마야? 0이지.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0이 되는 거야.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럼 불연속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2분의 1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는 거야. 불연속 이렇게. 우리가 써올 수 있겠지. 얘까지 이해돼? 좋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볼 건데 혹시 요거 위에 적었니? 쉬는 시간 좀만 적고 쌤이 요거 밑에 첨자만 지울 거니까 요거만 잠깐만 필기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2일 때 한번 4일 때 한번 더 해볼게. 이번에 x가 0일 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였어. 그치? x가 0일 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여기도 볼게. gfx에 x는 2에서의 우극한과 x는 2에서의 좌극한과 x는 2에서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x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때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까워지고 요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fx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그러면 요 fx를 t로 치환을 하면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2의 우극한을 했으니까 2의 좌극한을 할게.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 함수값을 기준으로 보면 2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 뜻이 될 거고 이때 fx, y축 입장에서 보면 y축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 가까워지는 게 마이너스 2긴 한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들이잖아.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 fx를 t라고 치환하면 같은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다. 그럼 gx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될 거니까 이 친구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거니까 그때 이 가리키는 값은 실제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써올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이거 어차피 그러면 이거 함수값 할 필요 있어 없어? 그치? 이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마 연속이 아니었지, 그치? 연속이 아니었고 극한값이 존재하되 극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았고 이건 연속이었어. 맞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일 때도 한번 해볼게. 4일 때도 한번. 네. 4일 때는 안 해도 되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구나.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4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불연속인 건 뭐하고 뭐야? 0과 2다. 두 가지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잠깐만 필기하고 그 다음에 쌤이 다음 거 문제 마저 풀게. 0일 때 연습 응? 다시 한 번? 0일 때 연습이 0일 때. 1일 때 연습 쌤이 아까 뭐 바뀌었나? 바꿔줬었나? 쌤이 아까? 한번 봐볼래? 쌤이 아까 필기한 거? 아, 쓴 거 그렇게 썼어? 아까랑 반대로 썼네? 이건가?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이게 불연속이야, 여기? 아까 쓴 거랑 좀 잘못 썼지, 그치?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제 2-4로 풀어야지. 뭐 풀어봐. 쌤이 그때 설명한 게 아마 연속에 연속이 있어서 이것의 정의, 그 다음에 정의 다 설명하고 나서 성질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치? 성질을 설명을 했고, 첫 번째는 어떤 걸 설명했냐면 어떤 상수, 어떤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연속이다. 상수 곱해도 연속이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 그치? 두 번째 성질을 볼게.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보자.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 주어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 해보자. 그럼 어떤 닫힌 구간 a서부터 해서 b까지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이 연속인 함수를 보면 당연히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당연히 최대값과 뭐 함수 이렇게 생겼다면 어딘가에서 최소값 존재하지 않을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지? 다시 어떤 연속함수 이렇게 있어. 연속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분명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헌데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구간을 잘랐어. 그럼 최대값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최대값이. 그치? 극한값이 존재할지언정 여기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불연속이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 뭐 물론 불연속이라고 항상 그렇진 않겠지, 그치? 뭐 여기서 불연속이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뭐 여기 최소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함수가 연속함수면 이렇게 끊긴 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구간 안에 최소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거 뭐 우리 어렵게 증명하지 말고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해하자. 알겠지? 함수가 연속이면 닫힌 구간 A, B 안에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만 할 거야. 일단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쓰자. 첫 번째가 저 성질 아마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성질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다. 최대, 최소의 정리. 그건 뭐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가 존재한다. 최대, 최대값 다 써야 되겠구나. 최대값과 최소값 이것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간단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우리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만 한다.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 뭐 최대, 최소 정리 되게 직관적이어서 한 번만 딱 들으면은 뭐 까먹진 않겠지, 그치? 그다음에 사이값 정리도 한번 볼게.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필요 없겠지? 자, 주어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주어진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가 현재 A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이렇게 할 거야. A와 B, 그치? 그러면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주어진 함수 fx에서 어떤 셈이 이 자리가 지금 현재 fa거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fb야. 그러면 fa와 b 사이에 적당한 뭐 k를 넣을까 이렇게? 적당한 상수 k가 되는, 그치? 그런 c 값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것이 사이값 정리야. 좀 안 들어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y 값이 이렇게 있거든, 경계값이. 그러면 요 y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잡아서 이때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은 반드시 여기 있는 구간, 특정 구간 A서부터 해서 B 사이에, A서부터 해서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함수값이 FA가 여기고 FB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적당한 상수, 뭐 어떤 적당한 C 값을 찾아서, 그치? FC가 되는 이런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최소한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 뜻이라 이거지, 그치? 좋아. 그러면 뭐 C1, C2, C3, 뭐 C1, C2, C3, 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 한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세 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일단 말로만 할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연속이 제일 중요해.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FC가 되는 그런 C 값이 그런 C가 X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 사이값 정리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그릴 때 여기다가 사이값 정리 좀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읍시다. 이렇게 있어서 닫힌 구간 A서부터 해서 B까지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쓸까 이렇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FC가 되는 이런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일단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이렇게 보자. 자, 닫힌 구간 A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이렇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FA랑 FB는 다르고 이렇게 FB 다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요 사이가 이제 K가 되겠지, 그치? K, 그치? K가 FC C가 열린 구간 아이고 힘들다 AB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자. 여기까지 괜찮니?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빨리 필기할까? 필기할 시간 줄게.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떤 연속 함수가 있어, 그치? 연속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쳐보자. 여기는 이제 닫힌 구간 A고 여기 B야. 요 값이 B, 요 값은 A. 이렇게 쓸게. 여기가 A와 B야.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임의의 값을 잡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값을 잡기로 해볼까? 이게 X축, Y축에서 여기서 Y는 0. Y는 0이라는 선을 잡아야 되잖아. FC가 0인 거야, 이렇게. FC가 0인 선을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교점 하나 존재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FA는 음수고 그 다음에 FB는 양수야. 이때. 그럼 FA와 B 사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그 FC가 0이 되는 값이잖아, 그치? Y 값이 0이 되는 그런 점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사이값 정리 그대로 쓴 거니까. 근데 이게 Y는 0과 FX가 있는데 그 FX와 Y는 0과의 교점은 Y는 0이라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FX는 0이라 쓸 거니까 이때 이 만족하는 이 C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을 만족하는 C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방정식의 근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FX가 만약에 연속이야. FX가 연속이야, 그치? FX가 연속인데, FA는 음수고, FA는 양수. FB는 양수. 혹은 FB는 음수고, FA가 양수일 수 있겠지? 어쨌든 FX와 FA의 부호가 다르면, FX가 연속이면서, 두 값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당연히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네.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떤 복잡한 함수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함수의 근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원래 2차 함수까지는 우리 판별식 썼지. 뭐 3차나 4차나 그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 나와. 그것의 근을 찾고 싶어. 정확한 근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뭐로 하는 거야? 우리가 방금 배운 사이값 정리를 응용을 하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이값 정리를 응용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근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옛날 용어는 중간값 정리 이런 말 썼었는데 그런 용어까지 쓰지 말고 이건 그냥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고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근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합시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 봐봐.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인데 이것이 모르겠어. 1과 3 사이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잠깐 fx라고 잡을게. 이 함수를 fx라고 잡는다면 f1은 얼마냐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6, 즉 음수지. 그 다음에 f3은 얼마냐면 3의 4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1 될 거니까 82네. 어쨌든 이건 양수야. 맞지? 여기까지. F1은 음수고 F3은 양수야. 어떤 4차 함수인지 잘 모르겠으나 1에서 음수고 3에서 양수인데 우리 다항함수 연속함수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거야? 1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있으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더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이게 되게 크니까 1이 좀 작으니까 3보다 좀 더 작은 수 2를 넣거나 2분의 5를 넣거나 넣어가지고 근의 범위를 좀 줄여도 되겠지. 그치? 쭉 줄여서 근을 추정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자, 이것의 실근의 존재성 여부를 따져줘. 2와 3 사이에서 실근이 없는지 있는지를 따져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주어진 이것을 이렇게 하자.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잠깐만 fx라 쓰자. fx는 그냥 x-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 쓴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의 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주려면 는 0이 되는 이 x가 2와 3 사이에서 있는지 없는지 따져줘야 되는데 2와 3 사이에서 이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주는 거랑 이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숫자 2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숫자 2, 안 보이겠지? 숫자 1 넣어주면 그냥 1분의 8 마이너스 2는 4, 8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음수네. 그치?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f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27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2분의 9에서 어쨌든 1을 뺐으니까 어쨌든 양수네. 2분의 7은 양수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맞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는 연속함수야. 그치? 이 x-3라고 하는 건 x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함수에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지.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1이 아닌 모든 수에서 연속인데 우리는 2부터 해서 3까지만 볼 거거든. 당연히 연속이지. 그치? 그럼 2와 닫힌 구간 2부터 해서 3까지 연속인데 f2 값과 f3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가 0이 되는, 그치? y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라 쓸 수 있을 거니까 근이 존재한다 쓸 수 있겠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저 함수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증명하자. 그리고 그 어떤 특정 구간 F2와 F3에서의 부호가 다른 것만 증명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두 개가 있으면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다. 그래서 근이 존재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연속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다.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필기를 하고, 필기를 다 한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유제 2-5번 세 문제 전부 다 풀어보자. 그리고 그거 다 한 사람들은 연습 문제 2번에 쌤 이거 번호 불러줬니? 이 단원에? 안 불러줬어? 그럼 여기다가 쌤 번호도 같이 적어줄게. 번호 4, 5, 6, 그 다음에 91 이렇게 5문제도 풀자. 과제로 하고 이거 밑에 있는 유제 풀고 다 푼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체크해놓고 한번 천천히 풀어봐. 자,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했네. 그치? 자, 이것도 보자.
첫 번째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렇게 보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fx가 있으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0에서 뭐 부호가 다르기만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건 결국 아니니까 음수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f0을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더하기 2니까 이게 양수가 되는 게 맞아. 그치? f1은 음수고 f0은 양수니까, 그리고 fx는 무슨 함수야? 그리고 fx는 연속함수지. 연속함수인데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 친구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되지, 그치?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최소한 한 개는 갖는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쓸게. 두 번째는 뭐냐면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2분의 1과 2 사이에서 2분의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라고 했는데, 뭐 어떤 이 사이에 어떤 c가 있다 치자. 어떤 상수, 뭐 알파가 있다 칠까? 어떤 알파가 있다 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의 2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런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의 2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그런 알파가 주어진 구간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새로운 함수로 만들 거야. 이걸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서 이번에 fx 이렇게 보자. 이렇게 fx라고 하는 건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자 이거야. 맞지? 그러면 이 자리에 알파를 넣어서 0이 되는 그런 알파가 2분의 1과 이 사이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볼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보자. 어떤 이렇게 생긴 fx가 있고 이 fx는 연속함수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 연속함수야. 마이너스 1은 요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는 주어진 범위 열린 구간 2분의 1과 닫힌 구간 2분의 1과 2 사이에서는 연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연속이야.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는 연속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봤을 때 f2 값을 f2분의 1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f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8분의 1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 친구는 0이 될 거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2분의 1 어쨌든 0보다 크다 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f2는 9분의 2는 3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 거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즉 이 친구는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인 거니까 음수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2에서 음수고 2분의 1에서 양수야 이 fx가. 그럼 당연히 사이값 정리해서 이걸 연속함수니까 이걸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을 안 지날 수 없잖아. x축을 안 지날 수 없겠지. 그치? 그럼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닫힌 구간 2분의 1과 2에서 연속이고 fx가 연속이고 그치? fx는 연속이고 f 2분의 1과 f2의 부호가 서로 다르므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x축과의 교점 즉 방정식의 해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자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유진이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단어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배우는 게 뭐냐면 미분이거든? 미분인데,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거야.
2단원에서 배우는 거, 2단에서 배우는 거 크게 보면 뭐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평균 변화를 배운다.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간 변화율, 이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니까 미분 가능성을 배울 거야. 미분 가능성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미분을 계산할 거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배우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살펴볼게.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긴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어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예를 들어서 a점이고 여기 있는 점이 b점이라면 이때 이 함수값은 fa가 되고 이때 이 함수값은 f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라고 하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우리 x 변화량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건 델타 x라고 잡고 y 변화량은 델타 y라고 잡을게. 일단 일반적으로 정의는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니까 이렇게 써도 돼. 맞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자. 여기 점은 살짝 바꿀게. 여기 있는 점이 그래, 일단 이렇게 보자. a점이고 b점이다 이렇게 썼으면 이때 또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b-a분의 fb-f 함수값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도 되겠지. b-a분의 fb-fa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봐도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점이 a이고 여기 있는 점을 x라고 하자. 그래서 함수가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볼게. 이렇게 여기가 x고 a라고 하는 점이었다라고 치면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x-a분의 fx-fa라고 써줘도 되는 거야. 이것도 여전히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다. 이것도 여전히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똑같이 하나 더. 이렇게 있고 똑같이 생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마음대로 여기 있는 점을 a라 잡을게. 잡을까?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얼마를 잡을 거냐면 요 간격을 h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 a 플러스 h가 되겠지? 요때 요 함수값은 fa고 요때 요 함수값은 f의 a 플러스 h야.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h에서 a를 뺐으니까 h가 될 거고 그때 나오는 값은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뭐 기울기겠지? x, y 축이었으면 기울기. 이거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x는 1에서 x는 2까지의 예를 들어서 평균 변화율을 물어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x축, y축이 각각 어떤 x, y 좌표였으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평균 변화율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될 거니까 2-1분의 f2-f1 이게 그냥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2 빼기 1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요거는 1분의 3이니까 3이다. 아, x제곱이라는 함수가 실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1서부터 해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x가 1만큼 변했을 때 y값이 얼마나 변했는지 물어보는 거고 x가 1만큼 변했을 때 그때 변한 y값은 3이니까 이때 평균 변화율은 3이다.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것의 개념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다. 이렇게 쓸 거야. 다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볼까? x값이 1서부터 해서 4까지 변할 때 fx는 루트 4x야.
자, 이것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것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 마찬가지지? 4-1분의 F1이 될 거고. 이건 3분의 루트에 이게 될 거니까 얘는 3분의 4-2가 된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평균 변화율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들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응, 좋아. 자, 아니면 또 이렇게 써도 돼. 그치? 1에서부터 해서 4까지 변할 때 1에서부터 해서 4까지 1이고 4라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간격이 3이란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쓰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3분의 h분의, 그치? 여기 h니까 이거랑 대응시킨다면 3분의 f의 1부터 해서 3까지인 거니까 1 플러스 3 마이너스 f1. 뭐 결국 같은 뜻이겠지, 그치? 이거나 같은 뜻이 될 거니까 뭐 결국 이게 3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f1은 결국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될 거니까, 그렇지? 좋아. 이것이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뭘 배웠어? 극한을 배우지 않았어? 연속함수. 극한에서 존재하는 뭐 활용 또는 연속함수도 배웠지만 기본적인 거는 극한을 배운 거야.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한 점을 다른 한 점에 무한히 가깝게 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임의의 한 점을 다른 한 점에 무한히 가깝게 보낼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x점을 a점에 무한히 가깝게 보내볼게. 괜찮니 여기까지? x점을 a라고 하는 점에 무한히 가깝게 이렇게 보내면 점점점 가까워지겠지? 그치? 점점점 가까워져. 그럼 그때의 평균 변화가 어떻게 돼? 이때의 변화. 이게 사실 기울기인데 그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 h를 0에 한없이 보내면 이게 가까워질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때 기울기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때 기울기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라고 쓸 수 있지. 극한을 무한히 보내면 우리 그거 하나로 쓰잖아. 한 점이 있는데 다른 한 점을 무한히 보내. 왜냐면 기울기는 두 점이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한 점이 다른 점에 무한히 가깝게 갔을 때 그 두 점 사이 기울기인데 그 한 점이 이제 a점이라고 하는 특정 점에 무한히 가까워졌으면 그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순간 변화율은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극한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우리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극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 순간 변화는 기본적으로 두 점이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인데 아주 작은 변화, 즉 미소 변화야. 미소 변화야. 그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서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다. 써도 돼. 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번에는 x점이 a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양인 거잖아. 그치? x점이 a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x점을 a점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의 평균 변화량을 구해보시오.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a, 일단 뭐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천천히 해볼까? 천천히 봐. 필기할 시간 일단 줄 테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돼, 이번에는. 간격이 점점 사라진다는 소리는 h를 0으로 보낸다는 소리가 될 거니까 요건 h분의 f의 a 플러스 h에서 f를 빼준 거고, 이게 순간 변화율에 대한 서로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예를 들어볼게. 아까 x제곱 했잖아.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 이 1이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임의의 점 x가 있으면 x점을 1이라고 하는 점에 무한히 가깝게 보낼 거야, 이렇게. 가깝게 보내면 점점점에서 어디가 된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리미트 x라고 하는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한 점을 1에 가깝게 보냈을 때 x-1분의 이렇게 구해보자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 fx는 어떤 함수? x제곱인 거야. x제곱.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우리 극한각 계산했잖아.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해서 1 대입해야지. 0인자 소거할 거니까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1
x 플러스 1. 아, 0인데 소거하면 얼마 나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겠네. 요 값이 얼마라고? 2가 나온다고. 그럼 1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2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근데 하나 더 해보자. 이 식에 넣을까?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냐면 a점에서의 기울기잖아. 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나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그림 좀 잘못 그렸지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1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넣는 거 괜찮아? 이렇게. 종현 이거 이해되니? 저 이거 이해돼? 이해되니 이거? 여기까지 유진 이해돼 이거? 혹시 안 된 데 있으면 얘기해줘. 은지야. 지성이 잘했어. 뭐야? 네. 몰라. 어디서부터? 이거는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지? 좋아. fx의 제곱이 이렇게 질문 잘했어 지성아. 여기 1이 있거든? 그치? 여기 지금 1이라는 점이 있고 1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은데 순간 변화를 못 구하니까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취하자 이거야. 그럼 1에서부터 해서 어떤 충분히 작은 양수 h를 더해. 그치? 그럼 어떤 점이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이 값이 f의 1 플러스 h이고 요 값은 얼마냐면 f의 1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지. x 변화분의 y 변화. x 변화분의 y 변화니까 x의 변화분의 y 변화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x의 변화량이 얼마야? h지. 그래서 h분의 y의 변화는 f의 1 플러스 h에서 f1을 빼주면 요 값이 y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 a 자리에 이 자리에 1을 넣겠다고. 그 h는 임의의 충분히 작은 양수야. 미적분에서 h는 그렇게 써. 충분히 작은 양수 h야 쓸 텐데 그 h만큼 떨어져 있는 걸 0으로 보내자 이거지. 그래도 어차피 의미하는 바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이렇게 쓰겠다 이거야. 근데 fx는 x제곱이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1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분의 h가 돼.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뭐 리미트 h가 왔을 때 쪼개고 쪼개면 이것은 리미트 h분의 h제곱 플러스 2h가 남고 리미트 h분의 h 플러스 2가 남고 h를 0으로 보내겠지? 그럼 0인자 소거해야 돼. 0인자를 소거하면 0 플러스 2니까 2가 남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이 2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하면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맞지? 아, 그러면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이걸 굳이 용어로 정리를 한다면 결국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미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점에서의 x는 a에서의 기울기잖아. 괜찮니? 이거 같은 뜻이야? 그리고 x는 a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계산을 구하는 거지. 순간 변화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미분한다라고 말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순간 변화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표현할 거고 그때 나오는 상수 있잖아? 상수는 미분 계수라고 할 거야. 이해돼? 그럼 이렇게 읽자. 미분 계수가 2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같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거 세 개 다 같은 뜻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자.
뒤에도 쓸 거 있거든. 여기도 쓸 게 많으니까 좀 넓게 써. 알겠지? 좀 좁으면 다음 장 넘겨서 써도 돼. 알겠지? 잠깐만. 선생님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여기서 순간 변화를 항상 옳은 표현, 미분계수도 항상 옳은 표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을 때도 있어. 괜찮아? 이게 왜 옳지 않을 때도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은지가 늦어가지고 학원에 막 뛰어왔어. 이렇게. 그치? 학원에 막 뛰어왔어. 뭐 이렇게 막 뛰어왔다 치자. 시간에 따른 거리가 이렇게 있어. 막 뛰어오다 힘들어서 그냥 아예 늦어버리자고 막 그냥 천천히 걸었다 쳐. 시간에 따른 거리가. 뭐 이렇게 천천히 왔어. 이렇게. 맞지? 그럼 빨리 오다가 천천히 가. 이렇게. 그치? 예를 들어서 100m가 있는데 이거를 10초에 뛰어. 괜찮지? 여기까지. 원래 속도라고 하는 건 뭐야?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70, 이거 뭐 쓰면서 들어. 70m쯤 왔을 때 딱 쟀어, 속도를. 그럼 항상 이게 뭐 100m 10초 넘어했나? 20초에 왔다고 치면, 그치? 이때 속도는 뭐냐면 20분에 100m/s니까 5m/s거든, 속도가. 근데 항상 5m/s로 일정하진 않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때 딱 이미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한 7.5초일 때 이때 딱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뭐 셔터 같은 거 잘게 쪼개가지고, 그치? 연사 기능으로 쫙 쪼개면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동한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 시간을 또다시 0으로 보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동한 거리. 이것도 뭐야? 순간 변화율인데 우리 이건 뭐라고 읽어? 기울기라 읽지 않지. 뭐라 읽겠어 이건? 속도라고 읽는 거야. 나중에 배우지만 속도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어진 상황이 얘가 정확하게 X축, Y축. 이고 뭐 시간 속도 그래프. 뭐 시간에 따른 뭐 부피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기울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제한적이다. 아마 근데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직교좌표 상에서만 배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만 일단 보면 돼. 쓰면서 같이 보자. 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의미인데 이거 이제 좀 간단하게 쓸 필요가 있거든. 알겠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fx가 있잖아, 그치?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미 한 점, 아까 x제곱 같은 거 했지만 1,1 나오면 함수값이야,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뭐라 썼냐면 f1은 1이라 썼지. 근데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식도 있잖아, 그치?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함수가 y는 fx였다면 x가 1일 때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 식은 이렇게 쓰기로 하자. 프라임이란 기호를 쓸게. f 프라임 1은 얼마다? 2다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쓰기로 할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혹은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도 좋으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f 프라임 a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쌤이 이거 안 썼구나. 이거랑 같은 거. 요새 혹시 쓸 공간이 없겠지?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한다. dy dx 이렇게 v 표시해서 이거 꼭 써놓자. 이렇게. 자, 미적분학에서 미소 변화량을 d라고 할 거야. 충분히 작은 양수는 h라고 할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친구는 dy dx 증분이고 변화량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라서 그냥 이렇게 dy dx로 읽고 쓰고 dx분의 dy라고는 잘 표현 안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 어차피 뭐 약분의 성질이 있어서.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x는 a점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은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냐면 f'a다 이라고 우리가 써주기로 할 거야. 또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또 이렇게 쓸게. 이 함수가 y는 fx였으면 y는 fx였으면 이것은 y 프라임이라고 써도 돼. 알겠지? x가 a일 때니까 이렇게 미첨자 써서 이렇게 쓰기로 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표현할게. 미소 변화량인 거니까 이렇게 쓰자. dy dx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인 거잖아. 근데 어떨 때냐면 이렇게 괄호 써서 x가 얼마냐면 x가 1일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알겠지?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축약해서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이 네 개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괜찮니? 이걸 뭐라고 읽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x 내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혹은 뭐 직교좌표 상에서라면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자. 여기까지 해되니? 좋아. 선생님 문제 좀 더 풀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x 세제곱 플러스 x인데 자 이것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구해볼게. 이제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그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아니면 요대로 편한 대로 풀면 돼. 그치? 요대로 한번 풀어볼까? 요대로 한번 풀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1에서니까 이제 여기가 1인 거야.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분의 h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맞냐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이 친구는 h가 될 거니까 h에 요거는 1 플러스 h의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인 거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번거로워도 한번 써볼게 쌤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3h 제곱 플러스 3h 플러스 h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h까지 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이게 h인데 이 친구가 현재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날아갈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h의 세제곱 플러스 3h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h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h로 묶으면 h제곱 3h 플러스 4까지 쓸 수 있어. 그럼 0인자 소거하고 0집은 얼마 나오는 거야? 플러스 4가 나오는구나. 계산은 사실 우리 앞에서 1, 2단에서 연습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될 거고 우리는 그 극한값을 계산할 때 어떤 의미 있는 값을 계산하자 이거지. 그치? 그 의미 있는 값은 연속성을 찾는 게 아니고 임의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x 뭐 x에 x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면 어떤 1인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란 소리야? 4가 된다. 이 뜻인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아마 책에서는 h를 대체해서 델타 x로 놔뒀을 거야. 아마. 그치? 어차피 요 간격이 델타 x, 즉 x의 변화인 건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써도 똑같긴 한데 매번 이게 좀 기호가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기니까 어차피 충분히 작은 양수 h라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h로 통일을 할게.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이번에는 fx가 루트 x야. 루트 x일 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두 가지로 해볼게. 얘와 얘 둘 다 해보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빨간색 쓴 건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고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약속하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1이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 유리화를 하면 분모 분자의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것은 x-1분의 루트 x 플러스 1 쓰고 여기에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을 거니까 x-1에 루트 x 플러스 1 써주고 분자에는 x-1까지 쓰고 이제 x를 1로 보내봐야 되겠죠. 그럼 뭐 0인자 이렇게 소거하고 실제로 숫자에 x자리 1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1 더하기 1분의 1이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h분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우리가 써야 돼. 괜찮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이대로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한 걸 그냥 적용하는 거니까. 그럼 h분의 루트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h가 0으로 갔을 때 h 0으로 갔을 때 유리화를 시켜주면 1 플러스 h 그 다음에 1 루트에 1 플러스 h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의 1 플러스 h의 제곱근 플러스 1인 거니까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인 거니까 1 플러스 h에서 1을 빼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뭐만 남아? h만 남겠지. 그럼 0인자 이렇게 소거하고 h자리 0 넣으면 얼마 남는 거야? 2분의 1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게 임의의 한 점에서의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된다. 이라고만 우리가 확인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좋아. 일단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본 3-1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 기본 문제 3-1번 한번 풀어보자. 여기 칠판 이제 지워도 되니? 다 썼어 여기까지? 자, fx가 정의되어 있네, 그치? fx가 뭐라 정의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정의되어 있어, 그치? 근데 x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거든? x값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x값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 a고 여기 어딘가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 거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이때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다. 일단 여기 평균 변화율인 거니까 일단 이렇게 쓰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b-a라고 이렇게 쓰고 fb는 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4에서 a제곱 플러스 3a4를 뭐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친구는 b-a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b에서 3a를 빼준 거야. 3b에서 3a를 빼줬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줬으니까 요 정도만 하면 돼. 맞지? 평균 변화율 이렇게. 그러면 b-a에 b 플러스 a에 3에 b-a분의 b-a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 묶어주면 b-a로 묶어버리겠지? b-a분의 이 친구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인 거야. 이렇게 쓰고 b-a가 남는다. a부터 해서 b까지 변하지? 그치? a부터 해서 b까지 변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소구 가능하고 이때 평균 변화율은 얼마다? b 플러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인 거야. 그치? 평균 변화율이다.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1이래. 아, 현재 우리 평균 변화율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인데 그걸 1이라고 알려준 거거든. 두 번째 식에서 그게 1이고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b래.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도 좋아. 이라고 쓴 거니까 a, b의 관계식 두 개 준 거잖아. 얘를 이용하면 당연히 a 값과 b 값 구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b 대신에 a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플러스 3은 1이 되고 2a 플러스 5는 1이 될 거니까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세 번째,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첫 번째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 이거였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3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미분계수가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그럼 아까 썼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C라고 하는 점이, 그치? C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그치? 어떤 X점이 C점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X-C분의 Fx-FC라고 써도 돼. 맞지? 여기까지. 이렇게 쓰거나 어떻게 써도 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가 0 갔을 때 H분의 F의 C에서의 평균 순간 변화율인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야.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fx가 저렇게 나와 있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일단 너희들 이게 만약에 익숙할 거니까 일단은, 그치?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c 분해라고 쓰고 똑같이 쓰면
이것도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30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리미트 x를 c로 보냈을 때, 여기까지 해야 돼? c로 보냈을 때 이 친구도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3의 x 말 c에 x 마이너스 c가 될 거니까 문자만 바뀌고 형태는 똑같아야지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쓰자.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 말 c x 플러스 c에 3의 x 마이너스 c, 이게 c야. 분의 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으니까 영인자 그냥 미리 소거해버릴까. 이렇게 영인자 소거하고, 그리고 리미트 x를 c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c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근데 x자리에 뭘 집어넣는다고? c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야? 2c 플러스 3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2c 플러스 3이 된다. 그냥 극한값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동이 여기까지 돼. 지금 이거 괜찮아? 지금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미분계수가 2c 플러스 3인데 이거랑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같대. 그러면 2c 플러스 3이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은 거니까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그럼 찍찍 해주면 뭐가 되는 소리야? c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지연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대충 있잖아.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 a가 있고 어떤 점 a가 있고 어떤 점 b가 있다 쳐. 이렇게 있을 때 이때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으면 그때 중점 어딘가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쓰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의미상은 이렇다 이거야. 여기 있는 중점이 c가 되고 이때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일정하다라고 쓰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자, 좋아. 너희들이 밑에 있는 거 3-1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 3-1번 풀어보자.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x값이 1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다시 평균 변화율. 엄청 중요해. 계속 쓰는 거야. 그냥 계속 푸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1부터 해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쓰자. 1부터 해서 4까지. 어떤 fx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1부터 해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거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은 다시 말하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다. 이렇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겠지. 그치? 4-1분의 f의 4-f1. 일단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 맞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x가 c일 때의 미분계수야. 임의의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야. 그치? c일 때의 미분계수. 이 c일 때 미분계수거든. 이렇게. 이때 이 한 점의 기울기잖아. 이때 기울기 뭐라고? 아무 한 점 x 잡아서 이 x점을 c점에 가깝게 보내자 이거야. 그치? 이때 이 임의의 x값을 잡으면 이때의 평균 변화율, 이때 x 변화량은 이거고 y 변화량은 이건데 이때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혹은 어떻게? x를 c로 한없이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은 x-c분의 fx-fc이긴 한데 이때 요 x값을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이거는 순간 변화율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혹은 어떻게? 이미 한 점 c가 이렇게 있거든. fx가 이렇게 있어. 충분히 작은 양수 h만큼 떨어뜨린 다음에 그치? 요때 함수값은 fc고 요때 함수값은 f의 c 플러스 h잖아. c. 요 차이가 y의 변화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또 써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h분의 f의 c 플러스 h에서 fc를 빼면 x 변화분의 y 변화가 맞거든. 근데 그 h를 또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써주자 이거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무언가를 세제곱할 거니까 2개 세제곱하는 것보다 1개 세제곱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둘 중에서 이걸 그냥 갖다 쓸게. 식은 똑같아. 근데 4 일단 평균 변화율로 다시 넘어오자. 4-1분의 F4-1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친구는 4-1분의 F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3이라고 쓰고 64에서 1 뺐으니까 63. 얘는 0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이것은 21이 된다. 여기까지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요 식으로 쓸게요. 요 식으로. x가 c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c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1까지 씁시다.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c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쓰자. 그리고 다시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c분의 인수분해 하면 x-c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0인자 이렇게 소거해서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c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c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거니까 3c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3c제곱이 2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때 나오는 c값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지.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대충 알잖아. 그치? 뭐 대충 이 x가 양수일 때 1과 4 사이에서 이 값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제 도함수는 양수가 되겠지. c값은 플러스 루트 7. 뭐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기본문제로 넘어가자. 우리가 이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거 물어볼 거거든. 이거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다시 F'E가 이다. 다시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2야.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건 무조건 일단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같은 뜻이지? 그치? 두 개가 같은 뜻.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런 의미가 있다 쳐보자. 2가 붙어있어.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는 거긴 한데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분모에 2 집어넣고 분자에도 2를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h가 0으로 가면 2h 또한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의 h를 우리 맘대로 이렇게 t라고 치환하면 결국 t가 0으로 가는 문제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놔둔다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t분의 f의 a 플러스 t 마이너스 fa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또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이것이 같고 그냥 요것이 같으면 그냥 f'a야. 이거 그냥 f'a가 되는데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숫자 2는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을 거니까 이 친구는 2 곱하기 f'a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지금 이거 도합 그 순간 변화의 정의가 이렇게 두 개만 같으면 순간 변화율이 나오거든. 그치? 그럼 얘도 그걸 같이 맞춰주면 된다 이거야. 같이 맞춰주면 이것도 그냥 분모 자리에 3 넣고 분자 자리에 이렇게 3 넣자. 그러면 h가 0으로 가도 3h도 0으로 갈 거니까 어차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어차피 또 이걸 또 치환을 해주면 어차피 이건 같은 의미가 될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과 이것만 같으면 이건 그냥 f'a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f'a 곱하기 3과 똑같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오는 의미 뭐라고?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 3 곱해서
h가 아니고 3h를 0으로 보내자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똑같기만 하면 이건 줄여서 f'a가 된다. 이라 쓰면 되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돼? 어차피 이거 다음 시간에 쌤 다시 할 거거든.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